먼저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비싼 뇌영양제 중 상당수는 솔직히 말해 돈만 빠져나가고 뇌에는 거의 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레시틴, 혈액순환, 캡슐고가 펩타이드. 이름은 화려하지만 60대 이후 뇌가 실제로 받아들이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할 해답은 이미 집부엌에 있습니다. 계란, 그리고 호두나 검은 콩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로 되겠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뇌 문제를 늘 약과 캡슐로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보는 장면은 조금 다릅니다. 약은 늘어나는데 식사는 점점 단순해지고 씹는 힘은 약해지고 단백질과 지방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기억력과 집중력만 약해졌다고 말합니다. 이 흐름 자체가 이미 힌트입니다. 잠깐 지금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말하려던 단어가 혀끝에서 멈칫하는 순간이 잦아졌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오전 내내 멍한 느낌이 이어지나요? 예전엔 한 번에 처리하던 일을 요즘은 중간에 자꾸 흐름이 끊기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뇌는 보충제가 아니라 기본 재료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잎이나 오메가3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고용량 은행잎 추출물의 상당수는 합성 성분 비중이 높아 효과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혈압이 있거나 혈액이 묽은 분들에겐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가 오메가3는 더 문제입니다. 정제 과정이 부족하면 캡슐 안에서도 산패가 진행되고 이 지방은 뇌를 돕기보다 몸에 염증 부담을 남깁니다. 레시틴과 펩타이드는 어떨까요? 위에 들어가는 순간 대부분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됩니다. 가격표만큼의 차이가 남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향은 단순합니다. 무엇을 더할지보다 무엇을 빼고 무엇으로 바꿀지입니다. 첫째 약으로 뇌를 살리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둘째 뇌가 실제로 인식하는 재료를 식탁에서 다시 채웁니다. 계란 노른자는 전통적으로 혀를 보하고 뇌를 편하게 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콜린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콜린은 기억과 집중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입니다. 캡슐로 넣어도 되지만 음식 형태로 들어갈 때 흡수와 활용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호두는 어떤가요? 모양만 닮아서가 아닙니다. 자연 상태의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이 흐름이 뇌까지 이어질 때 멍함과 둔함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두가 부담스럽다면 검은 콩도 충분한 대안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혀를 맑게 하고 순환을 돕는 재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 방법이 아닙니다. 몇 개를 먹는지 언제 먹는지는 다음 단계입니다. 지금은 방향만 정확히 잡으면 됩니다. 이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좋은 정보도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방향만 바로 잡아도 뇌는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계란을 어느 시간에 먹어야 부담이 없는지, 호두가 없을 때 검은 콩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효과를 스스로 망치는 3가지 습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결심이 아니라 식탁을 바꾸는 아주 작은 선택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변화가 단순한 노화인지 이미 시작된 신호인지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나이 탓인지 아니면 이미 방향을 틀어야 하는 신호인지 말입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말하려던 단어가 바로 안 나오고 그거 있잖아 라는 말이 늘어났나요? 중요한 약속이나 이름은 기억나는데 일상적인 단어가 자꾸 늦게 떠오른다면 이건 기억력 저하가 아닙니다.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진 상태입니다. 뇌가 고장난 게 아니라 연료 공급이 불안정해진 쪽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눈은 떴는데 정신은 늦게 깨어나나요? 커피를 마셔야만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 오전 내내 멍한 상태가 이어진다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극을 더 넣을수록 오히려 뇌는 더 피곤해집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집중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신문이나 글을 읽다가 자꾸 시선이 끊기고 TV를 봐도 내용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흥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뇌가 버티는 시간이 짧아진 상태입니다. 특히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줄어든 분들에게서 아주 흔합니다. 여기까지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단계는 명확합니다. 약을 더할 단계가 아니라 방향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실수를 합니다. 깜빡거리니까 약을 하나 더 먹자. 멍하니까 고용량으로 바꿔보자. 이 선택이 왜 잘못되는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은 약해지고 흡수력은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캡슐을 늘리면 뇌로 가기 전에 소화 부담과 피로만 먼저 쌓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을수록 더부룩해지고 밥맛은 줄고 아침 식사는 더 부실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뇌는 더 불리한 조건에 놓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문제의 시작은 뇌가 아니라 아침 식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없으면 뇌는 하루 종일 불안정합니다. 지방을 무조건 피하면 신경신호는 점점 둔해집니다. 그래서 계란, 호두, 검은콩 같은 기본 재료가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지금은 방법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몇 개를 먹는지 언제 먹는지도 아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단 하나, 나는 약을 늘릴 단계인가 식탁을 바꿀 단계인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방향은 이미 잡힌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실제로는 왜 특정 뇌영양제를 선택하지 않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돈을 버리는 5가지를 짧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름을 바로 부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돈을 쓰고 가장 많이 실망하는 뇌영양제 5가지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기대만큼 안 되는지만 핵심만 짚습니다. 첫 번째, 고용량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은행잎은 원래 혈액 흐름을 돕는 재료입니다. 문제는 시중 제품 대부분이 합성 표준화 추출물이라는 점입니다. 성분은 일정해 보이지만 60대 이후 예민해진 혈관에는 자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기보다 두통, 어지럼, 코피 같은 신호가 먼저 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서는 체질 안 맞으면 바로 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저가형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산패입니다. 정제와 보관이 부족한 제품은 캡슐 안에서도 지방이 변질됩니다. 이 지방은 뇌를 보호하기보다 몸에 염증 부담을 남깁니다. 트림에서 비린내가 난다면 이미 신호가 온 겁니다. 이 단계에서 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세 번째 정제, 레시틴 캡슐입니다. 광고에서는 뇌의 혈류 기억력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합니다. 대부분 유전자 변형 대두에서 추출되고 여러 화학 공정을 거칩니다. 위에 들어가는 순간 대부분 분해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흡수력이 떨어지는데 이 형태는 더 불리합니다. 결국 먹었다는 안심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출처, 불분명한 혈액순환 약입니다. 지인 추천, 해외 직구손으로 들여온 약. 이름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성분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부 제품에는 스테로이드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엔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곧 부종체중 증가, 신장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뇌를 위하다가 몸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5번째 고가의 뇌 펩타이드입니다. 가격은 비싸고 이름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위에서 모두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뇌로 직행한다는 설명은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효과는 잘 먹은 생선 한 토막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 대비 체감 차이가 적은 이유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전부 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기본 재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보조제를 얹으면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연료 없는 채 고급 첨가제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먼저 보는 건 늘 같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는지 지방을 무조건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씹는 음식이 점점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영양제도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약 대신 뭘 먼저 먹어야 하느냐? 복잡한 답은 없습니다. 다음에서 말씀드릴 첫 번째 대체 해답 계란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계란이 가장 먼저인지 짧고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립니다. 약 대신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계란입니다. 값싸고 흔하고 이미 알고 있는 음식인데 왜 이제야 이야기하느냐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뇌에 있어 계란은 좋은 음식 수준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가장 앞에 오는 재료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뇌는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대신 꾸준히 들어오는 기본 재료에 아주 예민합니다.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은 기억과 집중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 몸에서 쓰이는 구조입니다. 캡슐로 콜린을 넣을 수도 있지만 음식 형태로 들어갈 때 흡수와 활용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서는 뇌 이야기 나오면 계란부터 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을 피했다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준에서는 계란을 적당히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단백질과 지방을 동시에 피하는 식사입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이 빠지면 뇌는 하루 종일 불안정해집니다. 오전에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오후엔 더 쉽게 지칩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기억력 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계란의 강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씹기 쉽고 소화가 비교적 빠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딱딱한 고기는 부담이 되고 양도 줄어듭니다. 그 자리를 계란이 채워주지 않으면 뇌는 만성적인 재료 부족 상태에 놓입니다. 이때 영양제를 아무리 얹어도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개를 먹어야 하나요? 지금은 숫자를 외울 단계가 아닙니다. 오늘 이 구간의 핵심은 계란을 다시 뇌 음식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계란은 단백질이나 반찬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뇌 유지용 기본 재료입니다. 또 하나 짚고 가야 할 반전이 있습니다. 흰자보다 노른자가 중요합니다.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먹는 분들도 많은데 뇌 입장에서는 반쪽짜리 선택입니다.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방과 콜린이 함께 들어와야 신경 전달이 안정됩니다. 지방을 무조건 피하면 신호는 전달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끊깁니다. 이 지점에서 한 번만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계란이 빠진 식탁과 계란 하나가 올라간 식탁.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뇌에는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 요즘 머리가 덜 맑다는 말이 아침이 편해졌다로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계선이 하나 있습니다. 계란은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각성을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대신 안정감을 줍니다. 멍함이 줄고 집중이 오래 가고 말이 덜 막힙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훨씬 체감이 큽니다. 아직 방법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먹는지 몇 개가 적당한지는 다음 단계입니다. 지금은 뇌를 위한 첫 번째 선택이 계란이라는 방향만 정확히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란 하나로 바닥을 깔았다면 그 위에 무엇을 얹어야 할까요? 다음에서는 두 번째 해답 호두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모양이 닮아서가 아니라 왜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핵심만 짚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축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계란이 뇌의 바닥을 깔아준다면 그 위를 안정시키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호두입니다. 없으면 검은콩입니다. 여기서도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보조가 아니라 구조를 완성하는 재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두를 떠올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뇌처럼 생겨서 좋다면서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모양에서 찾으면 반쪽짜리 이해입니다.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지방의 질과 항산화 작용, 그리고 혈액 흐름입니다. 뇌는 지방 덩어리입니다. 겉으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신경세포의 막과 신호 전달은 모두 지방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지방을 무조건 피한다는 데 있습니다. 기름기 있으면 안 좋다는 생각이 굳어지면서 뇌는 점점 마른 환경에 놓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신호가 매끄럽게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말이 막히고 생각이 끊기고 집중이 오래 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지방은 다릅니다. 자연 상태의 오메가 계열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캡슐처럼 따로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음식 안에서 균형 잡힌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기보다 흐름이 정리되는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할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오메가3 사혈을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 산패된 지방은 오히려 뇌의 부담입니다. 반면 호두는 씹는 순간부터 몸이 준비를 합니다. 침 소화의 혈액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체감으로 드러납니다. 호두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십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가격이 신경 쓰이거나 매일 챙기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대안이 바로 속이 푸른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전통적으로 혀를 맑게 하고 순환을 돕는 재료로 여겨져 왔습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혈액 환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호두냐 콩이냐의 선택이 아닙니다. 핵심은 자연 상태의 지방과 항산화 성분을 매일 조금씩 넣느냐입니다. 이게 없으면 계란으로 바닥을 깔아도 위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재료는 항상 짝으로 설명됩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이 먹을수록 좋나요? 아닙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과하면 오히려 부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존재 여부입니다. 식탁에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먼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호두나 검은콩은 먹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게 만드는 자극제가 아닙니다. 대신 며칠이 지나면 이런 변화가 옵니다. 오전에 멍한 시간이 짧아지고 말을 하다 멈추는 순간이 줄고 하루 끝에 덜 지칩니다. 이런 변화는 조용하지만 생활에서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아직 여기서도 방법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몇 알을 먹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지금은 구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란은 재료, 호두와 검은콩은 흐름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쓰기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체감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그 변화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중간에 꼭 한 번 짚어야 할 중요한 주의점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실제 체감이 갈라집니다.
계란과 호두 혹은 검은 콩을 함께 쓰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머리가 갑자기 좋아졌다가 아닙니다. 대신 머리가 덜 불편해졌다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아침입니다.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무겁게 눌린 느낌이 줄어듭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에도 정신이 어느 정도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각성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뇌가 자극에 의존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상태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말입니다. 말하다가 멈칫하는 순간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빨라집니다. 예전엔 단어가 안 떠오르면 그 흐름이 그대로 끊겼다면 이제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어집니다. 이건 기억력 자체보다 신경 전달의 끊김이 줄어든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피로입니다. 하루를 보내고 나면 머리가 먼저 지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은 괜찮은데 머리가 먼저 무겁고 생각하기 싫어지는 상태입니다. 이 조합을 쓰기 시작하면 하루 끝의 피로가 완전 방전이 아니라 여유가 조금 남는 쪽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이 변화는 약처럼 즉각적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3일에서 7일 사이 어느 순간 오늘은 덜하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별 차이 없네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뇌 변화는 늘 이렇게 옵니다. 조용히 뒤늦게 체감됩니다. 이 시점에서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좋아요를 눌러야 하나요?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약을 더 사는 것보다 방향을 바꾸는 게 먼저라는 걸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주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호두, 검은 콩을 먹기 시작했는데도 더부룩하다, 속이 무겁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과 조합의 문제입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여러 캡슐과 함께 먹으면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약을 먼저 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의 흔한 착각이 있습니다. 이거 먹으니까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아닙니다. 이 조합은 기본을 복구하는 도구입니다. 밤에 늦게까지 화면을 보고 아침을 거르고 물 섭취가 부족하면 효과는 쉽게 깎입니다. 뇌는 음식 하나로 버텨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운동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걷기만으로도 이 조합의 효과는 달라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액이 움직여야 계란과 호두의 재료가 뇌까지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격한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식사 후 10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면 구조가 보이실 겁니다. 약을 줄이고 아침에 재료를 채우고 혈액이 움직일 수 있게 조금만 도와주는 것.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뇌는 비로소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쓰면서도 효과를 스스로 깎아먹는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나는 다 했는데 왜 별로지?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다음에서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갈림길로 들어갑니다. 계란, 호두, 검은 콩까지 챙겼는데도 생각보다 별로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재료가 아니라 습관에서 효과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흔한 세 가지만 정확히 짚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아침 공복에 캡슐부터 넣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영양제부터 삼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위장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기름 성분 캡슐이 들어가면 더부룩함이 먼저 옵니다. 결과적으로 아침 식사가 밀리거나 줄어듭니다. 뇌 입장에서는 최악의 순서입니다. 재료가 들어와야 할 시간에 소화 부담이 먼저 쌓입니다. 그래서 계란도 먹고 호두도 먹는데 왜 효과가 없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순서가 틀린 겁니다.
두 번째 실수, 지방을 끝까지 피하는 선택입니다. 계란 노른자는 먹으면서도 호두는 살찔까봐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 뇌의 신호는 지방 환경에서 전달됩니다. 지방을 빼면 신호는 끊깁니다. 이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 바로 머리가 깔끔하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양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매일 들어오는지가 관건입니다. 세 번째, 실수 씹지 않고 넘기는 습관입니다. 치아가 약해지면서 음식을 대충 삼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두나 콩을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씹는 과정은 단순히 이를 쓰는 게 아닙니다. 침 분비, 소화 준비, 혈액 흐름까지 함께 작동합니다. 이 과정이 빠지면 좋은 재료도 반만 작동합니다. 그래서 먹긴 먹는데 체감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실수를 바로잡으면 양을 늘리지 않아도 체감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더 먹으려고 하지만 대부분은 더 잘 먹어야 합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부터는 복잡하지 않게 정리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루틴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계산할 것도 외울 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방향은 이미 맞았습니다. 약을 줄이고 재료를 채우고 실수를 피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뇌는 훨씬 편해질 준비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이렇게 먹으면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다음에서는 과장 없이, 그러나 이해는 쉬운 방식으로 의외의 과학적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번만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뇌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해 하나만 깨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뇌 건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뇌는 뇌에 직접 좋은 걸 먹어야 좋아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생각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뇌는 직접 먹는 기관이 아닙니다. 뇌는 늘 결과를 받는 쪽입니다. 원인은 대부분 그 앞단 혈액과 소화에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세포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혈액을 통해 들어오는 환경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혈액이 맑고 안정적이면 뇌는 조용히 제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혈액이 끈적하고 불안정하면 뇌는 가장 먼저 둔해집니다. 그래서 기억력 문제는 늘 느낌부터 시작됩니다. 이 지점에서 계란과 호두, 검은 콩이 다시 연결됩니다. 이 재료들은 뇌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대신 혈액 환경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계란의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가 되고 호두와 콩의 지방과 항산화, 성분은 혈액이 지나가는 길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건 각성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확 뚫리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뇌는 그런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뇌는 급격한 변화보다 일관된 흐름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극제나 고용량 보충제는 처음엔 느낌이 있어도 금방 피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은 뇌에 나쁘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문제는 지방의 종류와 상태입니다. 산패된 지방, 지나치게 가공된 지방은 뇌에 부담입니다. 반면 자연 상태의 지방은 신경세포 막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뇌 신호는 이 막을 통해 전달됩니다. 막이 마르면 신호는 끊깁니다. 그래서 지방을 완전히 끄는 식단에서 말 막힘과 멍함이 더 잘 나타납니다. 여기서 작은 실험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같은 계란과 같은 호두를 먹어도 어떤 날은 머리가 편하고 어떤 날은 별 차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뭘까요? 대부분 수분과 움직임입니다. 물이 부족하거나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혈액은 정체됩니다. 재료가 있어도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식후 10분 걷기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뇌는 밤에 회복합니다. 낮에 받은 정보와 자극을 밤에 정리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흥분이 아니라 안정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자극적인 음식이나 늦은 카페인은 아무리 낮에 잘 먹어도 효과를 깎습니다. 뇌가 쉬어야 할 시간에 일을 시키는 셈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합니다. 뇌를 직접 건드리지 말고 혈액과 소화를 먼저 정리하고 자극보다 지속을 선택하는 것,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바탕으로 아주 쉬운 보너스 습관 하나를 더 얹어보겠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거의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한 가지로 확실히 덜 깜빡인다고 말합니다. 다음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너스 하나만 더 얹겠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만으로 요즘 덜 깜빡인다는 말을 처음 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 10분 걷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바로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거리도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계란과 호두 혹은 검은 콩을 먹은 뒤 10분 이내에 가볍게 움직이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생각하면 운동을 떠올립니다. 숨이 차야 하고 땀이 나야 할 것 같고 운동화를 신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걷기는 혈액을 깨우는 동작에 가깝습니다. 집 안을 왔다 갔다 해도 충분하고 마당이나 골목을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앉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듯 뇌는 직접 먹는 기관이 아닙니다. 먹은 재료는 반드시 혈액을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식사 직후 바로 앉거나 눕는 습관은 이 흐름을 멈춥니다. 특히 아침에는 혈액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가벼운 움직임을 주면 재료가 뇌로 가는 길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움직이기 싫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상태일수록 짧은 움직임이 더 효과적입니다. 강한 운동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대신 10분 정도의 느린 걸음은 뇌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흐름만 정리해 줍니다. 이 습관을 더 쉽게 만드는 요령이 있습니다. 걷는 동안 생각하지 마세요. 휴대폰도 보지 마세요. 그냥 발바닥 감각만 느끼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함이 포인트입니다. 뇌를 쉬게 하면서 몸만 움직이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뇌 회복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2단계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이런 식입니다. 오전에 멍한 시간이 짧아집니다. 말하다가 끊기는 순간이 줄어듭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부담이 덜합니다. 크게 티나지 않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너스 습관을 저녁에 대신하면 안 됩니다. 밤에 같은 행동을 하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침용입니다. 뇌를 깨우는 게 아니라 정렬하는 용도입니다. 이쯤에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약을 더 사는 것보다 이 작은 습관 하나를 알려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 대상과 예외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계란, 호두, 검은 콩, 아침 10분 걷기. 이 조합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효과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들입니다.
담낭 문제를 겪었거나 기름기만 먹으면 속이 불편해지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 계란 노른자나 견과류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좋다니까 참아가며 먹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속이 불편해지면 뇌로 갈 에너지는 더 줄어듭니다. 이때는 양을 줄이거나 하루 건너 한 번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불편함이 신호입니다. 억지로 넘기지 마세요. 두 번째, 신장 기능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은 분들입니다. 검은 콩이나 단백질 섭취를 늘릴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그룹입니다. 단백질은 분명 필요하지만 신장이 이미 부담을 안고 있다면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이 경우 조금씩 간격을 두고 가 원칙입니다. 갑자기 매일 챙기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혈액이 묽다는 진단을 받았거나 항근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호두나 은행잎 이야기를 들으면 혈액순환이라는 말에 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으로 혈액을 조절하고 있다면 추가 자극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핵심은 양입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만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아침 공복에 어지럼이나 저혈당 증상이 오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아침 걷기를 바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먼저 먹고 충분히 안정된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좋다니까 무조건 따라한다는 방식은 여기서 위험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항상 먼저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쁜 적용이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주의 점은 겁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오래 가기 위한 기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오해를 짚겠습니다. 이걸로 병원 안 가도 된다는 식의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진단을 받았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이 조합은 치료가 아니라 생활 보조입니다. 주인공은 여전히 본인의 몸 상태와 주치, 판단입니다. 이 단계까지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야 좀 정리가 된다. 그게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리 단계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실행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7일만 해보는 아주 단순한 시작 계획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울 것도 없고 실패해도 부담 없는 방식입니다. 이제부터는 실행입니다. 복잡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만 해보는 계획입니다. 목표는 기적이 아니라 뇌가 편해지는 방향을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일은 힘들게 하는 계획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붙을 수 있게 설계합니다. 먼저 원칙 하나만 잡습니다. 하루를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아침 한 칸만 고칩니다. 뇌는 큰 결심보다 반복되는 작은 신호에 더 잘 반응합니다. 데이 1, 2 바닥 깔기 아침에 계란부터 넣습니다. 평소 아침을 걸으셨다면 반찬이 아니라 뇌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틀 동안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호두나 콩을 못 챙겨도 됩니다. 핵심은 하나, 아침에 단백질이 들어오는 경험을 뇌에 다시 기억시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속이 편한지입니다. 더부룩하면 양을 줄여야 합니다. 몸이 먼저입니다. 데이 3, 4 흐름 얹기 이제 계란 위에 호두나 검은 콩을 얹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많이 먹어야겠다입니다. 아닙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양이 아니라 매일 조금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바로 앉지 않습니다. 딱 10분만 움직입니다. 집 안에서 걸어도 되고 골목을 천천히 돌아도 됩니다. 이때 숨이 찰 필요 없습니다. 뇌는 자극보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데이 5 실수 하나 제거 이날은 새로운 걸 더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만 뺍니다. 아침 공복에 캡슐부터 넣는 습관이 있다면 순서를 바꿉니다. 먹고 움직인 뒤에 필요하면 최소한만. 이 한 가지로 속이 편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속이 편해야 머리도 편해집니다. 데이 6 몸의 신호 확인. 여섯째 날부터는 몸이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오전 멍함이 덜하다, 말이 덜 막힌다, 하루 끝이 덜 지친다.
아주 작고 조용하지만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이날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만 던지세요. 나는 약을 더 먹어서 나아진 적이 많았나? 식탁을 바꿔서 나아진 적이 많았나? 대부분 답이 명확해집니다. 데이 7, 내 방식으로 고정하기 7째 날에는 완벽을 버리고 본인에게 맞게 고정합니다. 치아가 약하면 호두는 잘게, 콩은 더 부드럽게. 속이 불편하면 하루 건너 한 번. 중요한 건 꾸준함이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뇌 건강은 의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생활에 붙어야 오래 갑니다. 여기서 하나 더 현실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이 가장 어렵다는 분들은 준비가 아니라 위치를 바꾸세요. 계란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호두나 콩을 손이 닿는 곳에 두면 됩니다. 사람은 결심보다 동선에 지배됩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끝에서는 조용히 정리해 드릴 겁니다. 왜 지금도 늦지 않았는지, 그리고 작은 선택이 어떻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챌린지를 남기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은 천천히 정리하겠습니다. 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질까?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였습니다. 늦은 시기는 없고 잘못된 순서만 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약을 전부 끊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비싼 재료를 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순서를 바로잡았습니다. 뇌를 직접 자극하려던 시도를 멈추고 혈액과 소화부터 정리하고 매일 반복 가능한 재료를 식탁에 올렸을 뿐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5가지 뇌 영양제, 그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기본이 빠진 상태에서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실망이 컸던 겁니다. 뇌는 늘 정직합니다. 들어온 만큼만, 준비된 만큼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약을 늘릴수록 불안해지고 식사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겼던 겁니다.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계란이 있느냐 없느냐, 호두나 검은 콩이 식탁에 올라가느냐 마느냐 먹고 나서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느냐 그대로 앉느냐, 이 작은 차이가 뇌에게는 전혀 다른 하루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위로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깜빡임이 있었다고 해서 이미 늦은 게 아닙니다. 멍한 시간이 있었다고 해서 되돌릴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뇌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안정적인 재료가 다시 들어오기를 자극이 아닌 지속을 선택해 주기를 말입니다. 어쩌면 큰 변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말은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덜 불안하다. 아침이 전보다 편하다. 말하다가 막히는 순간이 줄었다. 이런 변화가 바로 오래가는 변화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뇌 건강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7일 계획은 시작일 뿐이고 완벽하게 지키는 게 목표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계속할 수 있는 형태로 남기는 것입니다. 하루 걸러 한 번이어도 좋고 양을 줄여도 괜찮습니다. 몸이 싫어하는 방식은 오래 못 갑니다.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만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Day 1, 댓글 7. 챌린지 시작. 그 한 줄이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길을 가는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나 공유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약 하나 더 사는 것보다 이 방향 하나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계란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